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맞서 지난 123일간 치열하게 싸워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엄동설안에 할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온 건 단지 윤석열 하나를 퇴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대 개혁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개헌도 사회대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라는 괴물을 낳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실패가 반동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 교체입니다. 핵심은 개헌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개헌이 있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습니다. 혁명과 항쟁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때 못했던 개헌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을 반영한 개헌으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개헌은 권력 구조보다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헌하면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책임 총리제냐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령 1987년 9차 개헌으로 헌법 제32조에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반영된 것입니다. 1988년에 400원대 후반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030원이 되었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심각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령 모든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다고 헌법에 명시하여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을 없애고 교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남태령 대첩 당시 농민 트랙터에는 윤석열 체포 구속과 함께 농민헌법 쟁취 구호가 선명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식량주권 보장과 같은 농민헌법을 만들어야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 일자리,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여 자산 불평등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지방소멸도 해소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헌법도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헌법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구조도 개혁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승자 독식의 망국적 양당체제를 혁파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스웨덴처럼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00%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는 비상계엄과 내란이 없도록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도 아예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독점 신청권도 삭제하고 검찰개혁도 단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을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입니다. 정권교체 후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선 전 개헌 공약이 대선 후 휴지 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네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조기 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합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일당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로 이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
임시정부 잠정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잠정헌법에는 정식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을 세세하게 정해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를 거친 다음 1996년 5월 마침내 신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면 조기 대선 때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새 정부에서 1년 동안 국민과 함께 10차 개헌안을 마련한 다음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헌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냐. 비상계엄과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87년도 헌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회 해상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던 점에 비춰볼 때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제2의 내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 후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종식대로 하고 개헌은 개헌대로 하면 됩니다. 내란 잔당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하면 되고 내란당 해체도 새 정부에서 국민의힘 정당 예산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시에 사회 대격을 위해 개헌도 필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200석이 된 후에나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그냥 개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개헌은 민주당 의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란당을 살려준다. 개헌은 내란당과 협상을 해야 하므로 내란당을 살려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내란당과 동등한 테이블에 앉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게다가 내란당과 부자 감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란당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회대개혁 개헌을 한다면 오히려 내란당을 압박하고 구구 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란 잔당은 처벌하면 되지만 구구 세력은 처벌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구는 불평등의 뿌리를 두고 혐오 정치와 결탁되어 자라는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구구의 서식지는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2배로 폭등하여 아스팔트 우파가 성장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불평등을 타파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구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